이차함수 고등 과정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RPM으로 이제 중등 과정으로 또 한 번 수업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쌤이랑 쌤이 만든 문제 가지고 실전 훈련 들어갈 건데, 이번 실전 훈련에는 쌤이 그 나의 한글 이름하고 우리 팀 네이버하고 아주 덕지덕지 다 써놨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 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게끔 해봤으니까 같이 좀 열심히 봅시다. 자, 2차 함수에 가볼게요. 자, 오늘도 대본 없는 수업을 할 거라서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잘 따라보시고, 중요한 것들만 적어볼게요. 한번 다시. 저번에 했던 게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어떤 2차 식을 함수로 바라보겠다. x 곱하기 bx 더하기 c인데요. A, B, C 안에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꽂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 자체도 그냥 A, B, C로 나올 수도 있는데, 얘를 정리하는 과정, 우리가 이놈을 일반형이라고 부르고요.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부르고요. 뭔가 특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개된 형태다라는 것이고요. 얘를 이제 우리가 뭔가 내 눈에 그림이 내 머릿속에 그려지게끔 완전 제곱식을 뽑아낸 형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의 4a의 b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한 거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왜 표준형이라고 부르냐? 얘를 보면 사실상 그림의 아주 중요한 어떤 특징들을 한눈에 다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제곱 부분이 이 이차함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여기를 염되게끔 하는 그 값을 우리는 제일 먼저 구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공식으로 이제는 써볼게. x는 이 제곱 부분을 0으로 만드는가? 그게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요. 기억할 때도 마이너스 2a 분의 b로 기억하는 게 좋다라는 나의 조언까지 담았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고요. 이 자체가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축의 방정식이다. 항상 어떤 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양쪽 데칼코마니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식으로 봤을 때 이 제곱 부분이 설명해 주고 있는 바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축의 방정식을 바라봤을 때 결국에는 내가 최고차 계수가 양수라고 한번 그려보면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호물선이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어떤 대칭이 기준되는 선이 있을 건데, 그 세로선 자체의 이름이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센트럴 하나를 더 구해줘야 됩니다. 센트럴 하나 더 구해줄 거면 이게 뭐냐? 여기죠, 여기. 이게 대칭 선상에 걸려있는 이 이차함수 위에 어떤 점이 있고, 이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꼭지점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뭐 이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꼭지점을 나는 이차함수에 뭐라고도 부르냐면, 나는 그냥 시작점이라고 부르기도 해. 이 꼭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뭐 시작점 이런 얘기가 말은 안 되지. 여기서부터 이차함수가 탄생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 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뭔가 뻗어나가는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이라고 부를 만큼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조금 과장을 못하자면, 과장을 안 못해도 괜찮아요. 이 이차함수의 성질은 결국엔 다 이 점으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까지 항상 세트로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꼭지점의 좌표 중에 이미 x 좌표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대칭축 선상에 걸려있는 점이야. 대칭축의 이름이 요거라고 했지? 얘를 어떻게 읽어주는 거야, 우리? x 좌표가 마이너스 2a 분의 b인 그런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직선이다. 얘는 특수한 직선꼴이거든. 특수한 직선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거 우리는 특수한 직선이라고 불러주는데요. 그래서 그 선상에 실제로 걸려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꼭지점의 x 좌표 또한 마이너스 2의
2분의 b가 그대로 딸려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대응하는 y좌표 값을 우리는 그 본식에다가 집어넣은 결과로 얘기할 수가 있어. 물론 봐봐, 마이너스 2분의 b를 이제 주어진 2차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마이너스 2분의 b가 그 네모 박스를 0으로 만드는 값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지워지면서 나오는 y값은 그냥 뒤에 붙어있는 요만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를 문자로 써보면 4a 마이너스 4a분의 저기 내가 썼던 거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수 있는데 나는 여기를 외우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외워졌으니까 쓴 것이고 너희들은 이 x 좌표를 주어진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y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반드시 대입을 해서 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몇 가지 세 번만 연습해보자. y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딱 주어져 있어.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대칭축, 세로선이라고 할게요. 대칭의 기준되는 세로선 축, 그리고 그 축에 걸려있는 2차 함수의 시작점이자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그럼 내가 그림을 그리진 않을 거지만 지금 축, 그냥 축이라고 쓸게요. 축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숫자만 얘기하면 안 돼요. 너희들은 x는 숫자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x는 자 뭡니까? 이제 우리는 정리해서 구할 수 있지만 그걸 조금 더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공식화해서 기억하기로 했었죠. 이거 자체가 공식인 겁니다. 주어진 a가 2고요, b가 마이너스 4고요, c가 1인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2a 항상 최고치한 개수의 마이너스 1을 먼저 곱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야? 누구야? 그거 분의 얘를 올리면 얼마야? 그렇죠. 그래서 추리 방정식이 x는 1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가다가 1 지점에서 세로선을 딱 그려주면 그게 대칭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꼭지점의 좌표 얘는 보자마자 축을 구했으면 이 1값을 x자리에다가 그대로 써주시고 x좌표 자리에다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당연히 점이니까 y좌표 이 높낮이도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y좌표도 있을 건데 얘는 주어진 2차식에 1을 넣은 결과물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1을 집어넣으시면 2 빼기 4 더하기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다.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화살표가 써놓여 있는 외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마이너스에 4인분의 b제곱 마이너스 4이 여기다가 abc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x좌표를 먼저 구하고 대응하는 y좌표를 대입해서 구한다. 한 번만 더 해보자. 똘똘한 친구들이니까 두 번만 해도 될 것 같네요. 더하기 4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요. 그치? 그러면은 우리 지우야 축의 이름이라고 할게. 정확하게 축의 방정식이라고 해야 돼. 축의 이름이 뭘까요? x는 좋아요. x는 2다. 마이너스 2 곱해서 2분의 얘 올려주시면 x는 2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어차피 그 선상의 시작점이자 꼭지점은 좌표가 2콤마로 시작할 거고요. 이 집어넣으면 마사 더하기 8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대입을 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 스텝입니다. 가장 기본 스텝.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2차 함수가 나오고 이걸 그림으로 내가 분석하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제일 중요한 성질인 대칭성을 보기 위해서 그 어떤 선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상에 걸려있는 점 얘로부터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림인 거니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라도 성질을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이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캐치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보다가 내가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 저 상황을 그림식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림과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축하고 꼭지점의 좌표를 구했는데 이제는 만약에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3,6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3,6을 꼭지점으로 갖는 2차 함수의 식의 생김새도 우리는 대충은 그려낼 수 있다. 대충은 써내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한번 내가 거꾸로도 해볼게.
너희들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면 일반형은 아니고 표준형으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표준형을 적어볼게요. y는 어떤 1차식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꼴 해서 우리가 사실 이제 눈치를 채겠지. 꼭지점은 결국에 이 꼭지점의 좌표는 결국에는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값 2a분의 b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값 콤마 이 뒤쪽에 있는 숫자 이렇게 꼭지점을 내가 빼낼 수가 있다는 거니까 그럼 내가 꼭지점을 알고 있을 때 거꾸로 2차식을 작성해보면 얘는 최고차항에서는 일단 모르니까 그냥 a라고 둔다면 x 마이너스 3 여기만 조심하면 되겠죠? 3을 넣었을 때 0 되게 하는 1차식이 있었어야 우리는 여기 0 되게 하는 값이 3이니까 3푼바로 시작하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x-3의 제곱에 뒷부분에 따로 더해져 있는 게 6이니까 이게 y좌표, 꼭지점의 y좌표로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지.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우리 꼭지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는 처음에 일반형은 아니고 항상 표준형에서 대칭축과 꼭지점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꼭지점이나 대칭축이 나오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준형의 식을 작성할 수는 있다는 거지. 물론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얘를 다 풀어헤치고 전개식으로 쓰면 그게 일반형까지도 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형으로 바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다. 그럼 얘도 y는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최고차항계수 0이 아닌 걸로 깔아주시고 여기에 1차식이 x 플러스 2였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대답이 나왔겠지. 그 다음에 y좌표는 뒤쪽에 따로 붙어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게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표준형의 식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공부는 양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나중에 좀 하려고 했거든. 쭉 하고서 나중에 이렇게도 생각해보자 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규림의 눈빛이 너무 돌망돌망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넘어볼게요. 표준형을 작성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 하나를 좀 추가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A의 역할, 이제 오늘은 B 역할, C 역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건데 이 그래프를 완벽하게 다 부셔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복습 한번 해봅시다. 이 A의 부호죠, 부호. 자, 항상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벗어날 때마다 저 보라색 박스는 무조건 양수로 점점 커지는데 앞에서 양수로 써주면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거고요. 앞에서 음수로 바꿔버리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 A의 부호는 결국에는 불록성을 결정하는 거고 그냥 A의 부호 자체가 불록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A가 플러스일 때는 우리가 그림 자체가 마이너스일 때는 그림 자체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계량을 띠게 되는 것이고 A의 부호가 마이너스 최고차항계수의 부호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용어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얘는 아래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 시험에 이거는 약속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요. 아래로 블록이다. 그러면 우리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구나. 얘는 위로 블록이다. 위로 블록이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최고차항계수가 음수구나 추리될 수도 있는 거고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 A의 절대값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절대값 A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A의 절대값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얘는 느낌은 그래요. 부스터의 느낌인 거죠. 부스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가파르게 변하는 거야. 이 앞에서 이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개형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절대값 자체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빠르게 높아지고 훨씬 더 빠르게 낮아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절대값 A의 의미는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공률이라고 했어요. 공률. 근데 얘는 사실 지금 중등 과정에서는 사라질 표현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등에서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 고등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근데 이걸 내가 굳이 가르치는 이유는 사실 공률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휘어진 정도라는 그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요. 휘어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는 거야. 앞에 곱해진 수의 절대값이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거나 굉장히 많이 휘어진 모양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중등의 표현에서 이제 폭이 좁아진다 이런 것들을 굳이 크게 암기하지 않아도 잘 습득이 될 거란 얘기인 거죠. 체화가 될 거란 얘기인 거죠. 절대값 A가 커지는 방향으로 내가 그냥 화살표를 써볼게요. 그러면 이 폭이 넓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휘어진 정도로 커진다. 휘어진 정도가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휘어진 정도가 커지면 폭으로 얘기했을 때 그 너비, 좌우 너비로 얘기했을 때는 좁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혹은 좁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표현 자체가 이제 대칭축. 저번에 요거까지는 이제 필기하지 않고 끝났던 것 같은데 대칭축과 으로부터 얘는 좀 엄밀한 표현은 아닌 것 같긴 해. 근데 중등에서는 시험에서 이런 표현을 쓰긴 하니까 대칭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좁아진다라고 합니다. 가까워진다. 폭이랑 거의 느낌은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약에 두 개가 여기 있다가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더 큰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더 휘어졌다면 이 대칭축이 요 라인이라고 했을 때, 요 라인이라고 했을 때 점점 더 대칭축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는 중등에서만 쓰고 고등에서는 이런 얘기를 쓰지 않아요. 왜냐면 거리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우리는 중등 시험도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뭐 위면 위이고 아래고 아래고 이렇게 외우지 않기를 바래요.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러면 우리 A 했으니까 뭐 C를 먼저 보내볼게요. C의 의미. 자, 우리가 yx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은 즉 잠깐 더 저식을 fx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ax 더하기 bx 더하기 c를 fx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 c가 갖는 의미가 뭔지를 보기 위해 우리는 f0을 생각해 볼 거예요. f0이라는 게 x자리를 다 0으로 바꿔버리니까 c만 남게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c의 의미가 탄생하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c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한다면 얘는 우리 0 넣었을 때 나오는 좌표값이야. 그러니까 0 넣었을 때 c가 나온다는 걸 좌표로 얘기하면 0,c를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입력값이 0이고 출력값이 c인 거니까 입력, 출력 좌표를 표현하면 0,c가 되겠고 그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던 y절편인 겁니다. y절편. 이 일반적인 형태에서 c가 갖는 의미는 y절편인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대. 이렇게 그려지고 있대. 그러면 이 이차 함수의 이름을 내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한다면 이때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c의 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조금만 디테일해서 볼까? c의 부호가 안에 c라고 쓰자. c 자체가 y절편인 건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요 점을 보는 거죠. 그죠? 여기 점을 보는 거야. 여기를 보시면 즉 y절편이라는 건 y축을 어디에서 뚫고 지나가고 있는가 y축과 닿게 되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이 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하는데 얘는 좌표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x좌표는 0이지. 그렇지? 이 y축 선상에 걸려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좌우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선이야. 그러니까 왼쪽으로도 안 가고 오른쪽으로도 안 간 지점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 y축의 이름 자체가 x는 0이에요. y축을 방정식으로 쓰면 x는 0인 겁니다. x좌표가 0인 점들의 집합. 이게 y축인 거지. 그래서 여기 선상에 걸려있는 점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x좌표를 아무리 얘기를 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이 다 알 수가 있어. y절편 이미 이 그림 자체에 x좌표는 아무 언급 없어도 0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y절편을 이 좌표에 여기 y좌표 쪽에 있는 숫자만을 따로 빼가지고 y절편이라고 부릅니다. y절편이라는 용어 자체에 이미 그 점의 x좌표는 0입니다라는 게 깔려있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구절기의 값으로 나와 있으면 얘가 예를 들어서 뭐 3이다라고 나와 있으면 지금 c 값이 3이다라는 얘기야. 0을 넣었을 때 3이 나오는 그런 관계라는 거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 3이라는 게 얘가 C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구체적인 y좌표가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뭐는 알 수 있어? 이게 위쪽에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 높낮이로 봤을 때 x축보다 위쪽에 뚫고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y좌표 값이 양수인 거는 만약에 3이라는 숫자가 안 나와 있어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y좌표의 값이나 아니면 적어도 부호라도 그림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값이나 부호를 가지고 여기 y축을 뚫고 지나가는 이 점만 바라본다면 그게 x축보다 위냐? 그럼 양수가 나오는 거고요. 아래를 뚫고 지나간다? 그럼 좌표로 생각했을 때 음수의 y좌표가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값까지 주어지면 그 값 자체가 c 값이 된다는 거지. 너희들 기억할 건 얘입니다. 우리가 c는 x자리에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괜찮죠?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나름. 자, 그래서 C의 의미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B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B는 단독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B는 단독으로 갖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를 써놓고요. 얘는 축의 위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축의 위치. 내가 B가 축의 위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적지 않았어. B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축의 위치를 생각하고 축의 위치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축의 위치 우리 이미 배웠어. 축의 위치, 축의 방정식 자체가 x는 -2분의 b니까 이 값만 얘기할 때 나는 그냥 축의 위치 값이라고 얘기해. 이것도 우리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야. 축의 위치 값, 위치를 설명해주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예를 들어서 x는 1이다라고 축방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y축으로부터 오른쪽으로 1만큼 간 지점의 세로선 자체가 대칭 축이 된다는 거고 만약에 x는 2가 축방이 나왔으면 y축으로부터 오른쪽으로 2칸 간 지점에 있는 그 세로선 자체가 대칭 축이 된다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얘도 한번 그림을 가지고 볼 건데 우리가 만약에 y축이 이렇게 있어. y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두 가지 그림을 볼 거야. 그러면 내가 이 그림만 보고서 너희들은 축의 위치가 누가 봐도 확실하게 축이 얘보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 수 있게끔 그림을 줄 거예요. 아니면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 축의 위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얘가 x는 -2a 분의 b잖아. 이제 a, b, c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y축과 이 대칭축의 위치 관계가 지금 누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이런 그림으로 주어졌어. 그럼 이게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 이 -2a분의 b라는 대칭축의 위치를 설명해주는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y축보다 지금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설명해주는 기준이 되는 선 그것보다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는 얘가 0보다 큰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축의 위치를 보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 하나 곁들여야 되냐? 뭐 하나 곁들일까요? 볼록선까지 같이 오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그림이면 이제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우리 복습 보자. 아래로 볼록인 거 가지고 바로 캐치할 수 있는 성분은 A의 부호야. A의 부호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데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가 있어? 근데 이 시간에 A가 있는데 A가 양수래. 그럼 -2를 곱했으니까 밑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수인 거야. 근데 음수분의 b가 양수가 된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는 b마저도 음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b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이 대칭축의 위치와 이 볼록성, 즉 a의 부호까지 같이 생각해서 즉 이 공식 안에서 a의 부호까지 고려하면서 b의 부호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만약에 y축이 이렇게 있고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해보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여기서 b를 단독으로 볼 수는 없는데 이 대칭축의 위치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b 2a분의 b다라는 거지.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대칭축의 위치값이 y축이 나와 있으니까 그 왼쪽에 있잖아. 아 그럼 이 값이 x는 마이너스 3 뭐 이런 거였겠구나. 음수였겠구나.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이 일단은 1단계로 음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음수라는 걸. 근데 그러한 상황 안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볼록성은 위로 볼록이야. 그러면 A의 자체의 보가 마이너스라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2까지 곱해지면 이 분모의 보가 플러스라는 얘기지. 그럼 플러스분의 뭘 해야 마이너스가 되었을까? 그러면 B가 마이너스였겠구나. 플러스분의 마이너스였으니까 분모랑 보자가 보가 반대였으니까 0보다 작은 상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따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따져가는 방법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이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결론도 어느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쨌든 이제 차근차근 플러스 따지고 마이너스 따져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우리 A랑 B를 이제 그냥 한 번에 같이 보자. 같이. B의 의미를 단독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결론을 좀 정리해 볼게요. A와 B의 부호를 같이 볼 겁니다. 같이. 이거 두 개를 같이 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같이 볼 거냐? 이제 얘 따지니까 얘가 결정되면 B의 값도 B의 부호도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보려면 봐봐. 다시 한번. 이 마이너스 2분의 b가 지금 이 상황, 지금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떼고 보면 a분의 b는 0보다 작아야 돼요. a분의 b는 0보다 작아야 된다. a분의 b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a랑 b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예요. 반대라는 얘기. 지금 다시 A랑 B의 부호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이렇게 반대로 작용하고 있어야 요 마이너스까지 생각했을 때 얘가 양수가 되면서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대칭축이 이게 그냥 써볼게. y축보다 오른쪽 이라는 걸 보자마자 그런 걸 보자마자 양방향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차함수인데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이야? 그러면 A랑 B의 부호가 반대구나. 난 그걸 그냥 이렇게 쓸 거야. 실수 A, B에 대해서 곱셈의 부호가 음수라는 건 둘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랑 똑같은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이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뭐죠?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얘를 생각하고 계형을 생각하면서 볼록성을 생각하면서 전체 부호 따지고 그 안쪽에 A 부호 따지고 잇따라 B의 부호를 따지는 건데, 그냥 A와 B의 부호의 일치 반대 여부를 한 번에 볼 거면 얘가 왼쪽이니까 이 값 자체가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를 빼고 생각했을 때 A분의 B는 양수여야 돼. 둘의 부호는 같아야 돼. A와 B의 부호는 같아야 된다. 즉 A와 B의 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건 이제 철저하게 중학교 번에 설명을 하는 거고, 고등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지. 고등학생은 내가 첫 번째 얘기했던 이 방법을 가지고 판단을 다 할 수 있어. 너희들도 물론 판단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시험에서 이걸 내는 것 자체가 중등 시험에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축의 위치, y축과 대칭축의 좌우 관계를 보면서 A와 B의 부호를 판단해 보세요. 이런 문제 자체가 고등학교 때는 나오지 않아요. 너희들은 중학교 시험도 분석하고 있는 거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중학교 그런 설명을 하나 더 곁들여 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외우는 친구들을 보니까 이제 오른쪽이면은 반대, 오른쪽이면 반대입니다. 그다음에 왼쪽이면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글자 써 외우기도 하는데, 뭐가 더 편한지를 생각을 잘 해봐. 나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게 더 편하다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그냥 보자마자 바로 결과를 끄집어내고 싶다 하면은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너희들만의 방법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참고로 나는 이걸 외우고 있는가? 안 외우고 있어요. 난 이거 모릅니다. 오른쪽이면 머릿속에서 잠깐 생각을 해야 돼.
하면서 이 양수니까 이거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솔직히 그걸로 생각을 해도 1초밖에 안 걸려. 그렇지?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한 김에 오른쪽이야? 양수야?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떼고 생각하면 음수여야 돼. 음수라는 것 자체가 A랑 B의 부가 반대라는 얘기야. 그렇지? 왼쪽에 있어. 축이 왼쪽에 있어? 얘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떼고 생각하면 양수야. 그래 뭐가 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해도 어차피 너희들 수준에도 지금 한 5초 정도면 넉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우시든 얘로 차근차근 생각하시든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A와 B는 연결되어 있다. 이 B 단독으로의 갖는 의미는 없어요. A의 부호가 B의 부호가 세트로 연결되어 있다. A와 B의 부호 자체. 그래서 A, B, C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 이제 그러면 복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러면 종합 문제로 한번 가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항상 이 패턴으로 푸는 거예요. 이제 A, B, C에 대한 부호를 결정시키는 문제가 나오면 뭐 그림이 주어지고 A, B, C의 부호를 한번 따져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 그림을 가지고 A, B, C의 부호는 무조건 다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뭡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우리 축, 꼭지점 이런 것들은 뭐 값이 나와 있을 때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고 A, B, C 중에서 제일 판단하기 쉬운 거는 다 눈에 들어오는 건 A죠. 아래로 블록이니까 A,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가 플러스겠구나.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가르친 게 B가 아니라 C야. 실제로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B를 판단하기보다는 C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어디를 보는데요? 여기죠. 여기 Y 절편, Y축을 뚫고 지나가는 지점이 X축보다 아래여서 음수값으로 표현되느냐 X축보다 위에 찍혀서 양수값으로 표현되느냐 얘는 마이너스 단독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B는 노란색으로 하면서 보게 얘는 A랑 B를 같이 고려하면서 생각을 해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축이 지금 오른쪽이야 마이너스 떼고 보면 왼쪽이야 그러니까 음수야 그러니까 둘의 부호가 반대야. 따라서 A가 플러스였으니까 B는 그의 반대인 마이너스로 갖다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뭐 순서를 정해주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A 보고요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같이 보면서 A가 정해졌으니까 얘랑 얘의 관계를 보면서 B를 세 번째로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 분석의 순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A, B, C 각계로 한번 분석을 해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이번에는 2차식을 써볼 건데 fx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얘도 그냥 y랑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y는 x 곱하기 a 곱하기 c라고 쓸 수도 있고 그냥 얘의 어떤 x를 담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fx라고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써도 2차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2차 함수는 그냥 2차 다항식이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러면 2차 함수에서 우리 여기에서 몇 개의 특징적인 점 봐봐. 이제 내가 몇 가지를 써볼게. 우리 제일 먼저 0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C다. 이거 한번 다시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1을 집어넣을 거야. F에다가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얘 A, B, C를 가지고 표현하면 뭐가 되니? 아니요. 1을 집어넣으면 뭐라고 쓸 수 있어?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렇지? 이게 마치 우리가 배웠던 계수하는 거죠. 어떤 다항식의 계수하는 거죠. 엑셀에 1 넣으면 계수들만 남기고 1로 사라진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 짝수차 쪽은 다 1로 바뀌면서 부호 그대로 나올 거고요. 홀수차 쪽은 얘가 앞에 거 부호를 반대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B 플러스 C고요. 얘가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교대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주어진 식의 교대합이죠. 근데 지금 계산 교대합을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를 한번 눈여겨봐봐. 그 다음에 2까지만 한번 집어볼게요. 2를 집어넣으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한 번만 집어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는 4A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B로 나오고 여기가 C로 나온다. 내가 지금 예시를 몇 가지를 적어놨어. 근데 이러고 나서 이제 뭔 얘기를 할 거냐 너희들이 이제 문제에서 봐봐.
어떤 문제에서 A 단독으로, B 단독으로, C 단독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A 더하기 몇, B 더하기 몇 C를 분석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100% 함수값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분석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지금 A, B, C가 다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물론 아주 특수한 0을 집어넣었을 때 AB가 안 나오겠지만 얘를 별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대체적으로 0이 아닌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물은 개수들을 다 가지고 있는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A, B, C의 어떤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값을 물어본다면 걔는 함수값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여기 써볼게요. A, B, C 요 놈의 어떤 결합된 버전을 물어본다면 얘는 함수값으로 즉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을 함수값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함수값 의심.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얘도 한번 그림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막 그릴 거니까 그리고 어디다가 할까? 여기다가 여기를 찍어놓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찍어놓고 여기다가 여기 좀 안 맞긴 하지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찍어놓고요. 여기다가 2를 찍어봅시다. 위치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 그림을 주어줬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물론 이놈의 이름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물어봤어요. 이놈의 부호를 물어볼 수 있겠지. 지금 값은 모르겠고. 그럼 너희들은 A 따로 B 따로 C 따로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 개가 다 등장하면 결합된 형태가 나오면 함수값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거 여기다가 1 넣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이 후물선을 따라가면서 x자리에 1 넣었을 때의 좌표는 지금 여기에 찍은 거죠. 1을 집어넣으면 요만큼의 높이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설명하는 점 자체가 얘인 거니까. 그리고 이 점 자체의 높이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요. 결과로서 나오는 값의 정보인 y좌표가 음수가 되는 거죠. 얘가 음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결국엔 얘가 의미하는 게 f의 1을 의미하는 거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또 한번 해볼게. 내가 나와 있는 거 해볼 거야. A-B 더하기 C를 물어봤어요. 얘도 이제는 A, B, C가 다 나왔어. 어쨌든 2개 이상이 나왔어. 그럼 우리가 함수값으로 볼 수 있으니까 물어보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간단한 예시이기는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 전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 곡선의 이름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 높이값이 결국에는 저 값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얘는 x축보다 위쪽에 있다. 그래서 이 값은 양수값으로 찍혔을 거다. 그래서 얘가 양수다라는 것 그림을 가지고 구성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혹시 지금 이 함수의 개념 자체가 잘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함수값은 그림에서 어떤 정도로 표출되는 거야? 높낮이에요. 높낮이. 이 함수값이라는 거 뭔가를 집어넣어서 튀어나온 결과는 그 집어넣은 위치에서의 그 선상에서의 그 세로선상에서의 점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값 자체는 y좌표 또는 y좌표이자 높낮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높낮이. 항상 어떤 식의 값은 y좌표 또는 음미사로 높낮이로 표출이 되는 거다. 이 개념은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귀찮고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이쯤 했으면 다 이해됐어요. 너희들 마음은 다 이해해. 하지만 내가 쓴 것까지는 아까워서라도 한번 해볼게. 그리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을까?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호가 뭐겠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얘를 f2구나. 요 식의 x자리에 2 집어넣은 결과구나. 따라서 2를 집어넣어 보면요. 요 점으로 표현이 돼요. 이게 입력과 출력입니다. 그러면
그게 위쪽이 찍혔으니까 이 부호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쓸 수가 있겠고 우리는 이걸 판단함에 있어서 얘를 F2로 해석을 해내는 거죠. F2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a-2b 더하기 c를 물어봤어도 함수값이지 않을까? f의 -2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얘가 -2에서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찍히는 거니까요. 여기에 찍히는 거니까요. 우리는 얘도 양수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괜찮지? 조금만 더 나올게.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으면 어떨까? 너희들은 뭐 이렇게 해볼까? a 플러스 c의 제곱하고 b의 제곱하고 어느 쪽이 더 큽니까? a 더하기 c의 제곱하고 b의 제곱하고 어느 쪽이 더 클까? 어느 쪽이 더 클까? 좋아. 자, 지금 얘도 물어보는 게 뭐야? A, B, C 토탈의 어떤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얘가 얘보다 큰지 작은지 물어본다는 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넘겨서, 결국에는 요거 빼기 요거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얘가 0보다 크면 넘겼을 때 얘가 B제곱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이항의 개념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국에 얘도 A, B, C가 다 들어가 있는 어떤 식의 부호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함수값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그 두 개의 엮으면 얘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혹시 들까요? 안 들까요? 들까요? 안 들까요? 이제 우리 고등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왔으니까 이 지금 어떻게 만들었는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랑 곱한 겁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고 F1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A-B 더하기 C 이렇게 곱하면 A 더하기 C를 한 몸으로 바라봤을 때 A 더하기 C의 플러스 B, A 더하기 C의 마이너스 B니까 이거는 합차로 전개하면서 A 플러스 C의 통제로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니까 둘이 곱한 게 음수예요. 따라서 얘가 음수라는 얘기.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음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얘를 정리하시면 이제 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는 a 플러스 c의 제곱이 b의 제곱보다 작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만약에 문제도 이제는 눈치를 챌 건데 4a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4b 제곱 요놈의 부호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얘도 f2와 f-의 곱셈의 결과를 물어봅니다. 그럼 이거를 파악할 줄 안다면 당연히 이 곱셈의 부호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갖고 와서 양수고 양수니까요. 얘도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4a 더하기 c의 제곱이 그리고 마이너스 4b 이항하시면 4b의 제곱보다는 크다 이런 얘기도 확실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너희들이 생각할 어떤 범위는 그냥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그래서 A와 B, C 각기전 부호도 분석을 했고요. 만약에 세 개가 다 등장했으면 함수값으로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어렵나? 쉽지? 어렵지 않지? 얘들아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공부하기 쉽게끔 정리를 완벽하게 해주는 거야 지금. 책에 있는 것들 가지고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지가 않아서 조금 시간은 좀 길어졌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잠시만요. 이제 더워지는 시기인데 좀 이른 감이 있긴 한데